글로벌 투자를 이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AI 과연 어디까지 먹힐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중국 시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이 보여주는 답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밸류체인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은 이른바 차이나 AI 밸류체인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회와 전략이 숨어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 조상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에 대한 이야기, 중국 관련 AI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근 ETF 시장 동향부터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ETF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최근 한 달 성과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중국에 투자하는 ETF들이 성과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AI 테크 기업들이 편입된 ETF들의 성과가 좋았는데요. 먼저 한 달간 ETF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하나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플러스, 심천 차이넥스트와 같은 지수형 ETF들이 플러스 29% 정도 수준으로 상승했고요.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 스타50이나 차이나 2차 전지, 차이나 전기차 ETF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익률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임폴리오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도 플러스 20% 정도 수준으로 꽤 돋보였는데요. 최근 중국 시장이 좋았던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정책 기대감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기술 자립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게 가장 크고요. AI, 반도체, AI 칩이나 인프라 쪽에 대한 보조금과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투자자에게 이 분야는 정부가 백업을 해줄 거야라는 이제 믿음을 주었고요. 그게 투자 수요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사용 수요가 명확해진 부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점인데요. 네. 기술 연구나 실험용 단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 로봇, 스마트 제조, AI 서비스 등이 실제 매출과 주문으로 이어지면서 기대가 현실로 바뀌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실사용 증가가 나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외국계 자본 그리고 ETF 수요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중국 기술 테마, AI, 로봇이나 바이오 같은 성장 산업 쪽에 관심이 커지게 되고요. ETF나 지수형 상품을 통해서 익스포저를 늘려가는 흐름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홍콩 및 중국 본토 기술주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지수 기반 ETF들의 상승률을 더 올려준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를 확인해 보니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 중에 9개가 중국 테크 관련한 ETF라는 점이 정말 놀라운데요. 이 중국 AI ETF가 단기간에 강세를 보인 배경에 대해서 또 4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테마가 아닌 긴 관점으로 봐도 좋은 산업 AI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저희가 또 AI 투자를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 글로벌 AI 투자 비교했을 때 중국 시장만의 좀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중국은 이제 자체 기술 자립성 추구가 매우 강합니다. 즉 내수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중국 내 대형 AI 모델 응용까지 국산화를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GPU나 AI 칩 국내 조달 비율을 확보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 등이 수행 중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과 인프라 수사 속도가 글로벌 평균보다 아주 빠르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곳에서는 인공지능 전용 컴퓨팅 센터, 국산 AI 칩 구매 보조 제도 등이 이미 실행 중이고요. 이런 인프라와 정부 주도 산업 동원이 성장 기대를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규모와 응용 수요 쪽에서 변별력이 있다는 점이 큽니다. 인구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고 네. 디지털 서비스 보급도 이제 광범위하다 보니까 AI 모델이 실제로 사용자 또는 산업에 적용되는 매출 흐름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글로벌 대비해서도 명확하게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용 증명이 빠르게 나타나는 시장이라는 점이 중국 시장만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무래도 탄탄하다 보니까 정책이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강력하게 또 들어가고 있고 데이터 규모도 크다 보니까 이 중국 AI 시장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AI 밸류체인인데요. AI가 대세가는 이후에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AI 밸류체인입니다. 이 밸류체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구성 요소들이
개념들이 있고 왜 이 개념이 중요해졌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AI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처음 이제 아이디어로 떠올라서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응용되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는 이제 기술, 자본, 정책 같은 여러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약해져도 전체적인 흐름이 둔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단계가 상대적으로 강해야 되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생기고 약하게 되면 전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밸류체인의 중국 AI 밸류체인의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 및 연산 인프라입니다. AI 모델을 학습하거나 추론할 때 필요한 반도체 칩, 연산 가독장 칩, 메모리나 저장 공간, 네트워크 연결, 전력, 냉각 설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연산 속도가 느려지거나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에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모델 및 데이터 처리입니다. 모델 구조 설계, 학습 데이터 확보와 전처리, 추론 효율성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 데이터 보안, 윤리적인 기준까지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응용 산업과 서비스입니다. 사용자 서비스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챗봇, 번역, 콘텐츠 생성 등이 있고요. 산업 쪽이나 이제 응용 분야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제조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의료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이 실제 수요로 연결되는 단계라 중요도가 아주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도적 지원과 거버넌스입니다. 이제 정부 정책, 뭐 연구 개발 투자, 인재 양성 규제, 뭐 데이터 보안 및 윤리 기준, 표준화 등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밸류체인이 제대로 작동할 거면은 이 요소들이 없이는 이제 단순 기술만 발전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특히 요즘 최근에 이제 AI 밸류체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진 이유는 최근 이제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강화되면서 기술 제재나 수출 규제가 많아졌고 에너지나 전력, 데이터 확보 같은 자원 비용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모델 중심 혁신이 예전보다 이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하드웨어만 갖고는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밸류체인에 대해서 네 가지로 또 크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밸류체인 단계 안에서 현재 중국에서는 조금 밸류체인 안에서 각각의 단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 변화들이 가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제 AI 밸류체인의 각 단계가 이제 동시에 움직이고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변화들이 왜 중요한지 이제 어떤 산업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연산 인프라 및 자체칩 확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외부 칩이나 이제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여러 지역에서도 데이터 센터나 서버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자체 개발 칩을 AI 모델의 학습에 활용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연산 인프라가 튼튼해져야지 AI 학습이나 추론 속도, 비용이나 신뢰성 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응용 분야에 확장하고 실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AI 기술이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산업에 적용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료나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제조, 도시 인프라, 지능화 같은 분야로 많이 퍼지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AI 플러스 제조업 전략이나 뭐 AI 인프라 확장 같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기업이나 지역 차원에서도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정책이나 제도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술 자립성 확보를 위해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제공, 외국 기술 의존 축소, 데이터 보호 및 윤리 기준 강화 같은 제도적 변화를 동시에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거나 컴퓨팅 리소스를 균형 있게 배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사용 및 효율성 개선 경쟁이 강화되는데요. 뭐 모델 학습과 추론 단계에서 뭐 지연 시간을 줄이거나 뭐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데이터 전송 속도 높이기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최적화 작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노라이트 같은 기업은 고속 광 트랜시버 제품을 개발해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품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중국 내 광통신 장비 수요 증가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의미 있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단계가 동시에 개선되고 성장하면은 산업의 전반적인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기술 제재나 외부 리스크가 생겨도 한 단계의 의존적인 구조보다는 전체 밸류체인이 튼튼한 쪽이 위험 관리가 쉽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도 유리합니다. 네, 밸류체인의 각 단계가 굉장히 또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면에서 밸류체인 전체를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중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계는 어디라고 보시는지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응용 산업 중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봐야 할 밸류체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변화가 큰 만큼 투자 관점에서 보이시기에 이제 놓치면 아까운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좀 투자 기회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자체 칩이나 연산 자원을 확보하는 기업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만큼 중국 내에서 AI 칩을 설계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기업, 뭐 메모리, 연산 자원, 인프라 쪽 기업들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연산 지연이나 비용을 낮추는 기술이 붙으면은 뭐 더욱 더 경쟁력을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 수요와 응용 시장이 확대된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사용 사례가 많아지는 분야들, 예를 들면 전기차나 스마트 제조, 로봇, 의료 AI 등이 빠르게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은 기회로 이제 작용될 거고요. 기술이 사용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되는 산업이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랑 모델 최적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연 시간이 줄고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비용 효율을 높이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모델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개선, 이런 쪽들이 앞으로 경쟁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책 우대 및 보조금 확대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중국에서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AI 기술 개발, 인프라 확장, 데이터 센터 투자 등의 이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가 나오는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비용 부담도 적고 성장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어느 한 산업만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러 산업과 기술 단계를 이제 고루 포함하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요. 뭐 테마형 ETF, 특히 뭐 AI나 테크, 전기차, 2차 전지 등이 조합된 상품들은 뭐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불어서 이제 여러 산업들이 동시에 성장 중인 이런 구간에서는 분산 투자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뭐 중국 AI나 테크 산업 기반 ETF들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뭐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리스크에 대비한 분산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스크 이야기가 나왔으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이 중국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규제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우려는 없는지도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리스크는 항상 공존하기 마련인데요. 먼저 이제 규제 리스크는 중국 정부가 뭐 AI 생성 콘텐츠, 뭐 데이터 보안, 뭐 개인정보 보호, 반독점 규제 등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허가 요건이라든지 모델 공개 기준 강화한다라는 이제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실적 예상과 이제 투자자의 기대치가 엇갈릴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뭐 일부 AI 칩 제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해서 PE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뭐 캠브리콘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익 대비 주가 수준이 매우 높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개별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보다는 ETF 같이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는 방식을 이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학적 무형 리스크도 항상 변수로 남아 있는데요.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출 규제나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뭐 반입 제한 등이 중국 기업의 기술 도입이나 공급망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로 인해서 이제 비용 증감이라든지 생산 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뉴스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가 항상 있다 보니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전망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우리 부장님께서는 중국 시장 자체를 좀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AI 테크 쪽 관련해서만 좀 유망하게 보시는
보시는 건지 의견도 궁금한데요. 전 사실 이제 중국 시장 전체보다는 AI 테크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일반 소비자 시장이나 부동산, 뭐 소비 쪽 같은 경우에는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경기 사이클 리스크 등이 얽혀 있어서 전체 시장이 강하다고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뭐 최근 산업 생산 증가율이나 소비 판매 성장률 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보도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AI나 테크 쪽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을 하고 있고 뭐 기술 자립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정책의 흐름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AI 모델, 클라우드나 뭐 인프라 쪽 이제 투자와 보조금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기업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뭐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요 변화나 기술 경쟁보다는 변화의 선두에서 기회를 잡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감내할 여지가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라는 산업 자체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긴 관점으로 봐도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할 때 좀 긴 호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중국 AI ETF는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향후 6개월에서 1년 투자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투자 성향인 투자자분들께 좀 적합하다고 보실까요? 단기로 가는 게 좋을까요?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멘텀이나 정책 발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중심으로 이제 급등락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예측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타이밍을 잘못 이제 잡으시게 되면 투자에 손실을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6개월이나 1년 스코프로 보면은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장성이 실제 실적까지 반영될 거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이제 규제 불확실성 같은 리스크가 단기간에 작용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 클 때 단기 트레이딩은 좀 고수의 영역이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봐야 할 중국 AI 테크 ETF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차이나 테크 탑10이라는 건데요. 이 ETF는 이제 중국의 대표 테크 기업 중에서 대표 상위 10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패시브 ETF입니다. 반도체, AI, 뭐 전기차, 의료기기 등 여러 기술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가총액 가족 방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화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10인데요. AI 및 테크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일 가중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AI 클라우드나 디지털 플랫폼, 뭐 스마트 하드웨어, 반도체 등의 분야를 주요 카테고리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에 특화된 ETF고요. 완성형 로봇, 부품, 로봇 자동화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 혁신과 자동화 산업이 이제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에 투자할 수 있는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고요. 이건 이제 액티브 ETF입니다.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응용 산업 등 AI 테크 밸류체인 전체를 보고 이제 종목 비중 조절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매니저가 비교 지수 대비해서 더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비중을 좀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투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소개해주신 4가지 ETF 투자 성향에 맞게 잘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정책 변화와 기술적인 성장이 빠르게 나오는 산업인 AI 분야에서는 유연하게 운용이 가능한 액티브 상품에 대한 투자 전략 조금 더 좋게 보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또 액티브 ETF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또 다룬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편 유튜브 꼭 확인하셔서 액티브 ETF에 대한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